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조금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19세기 고전을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표트르 크로포트킨의 매우 급진적인 저서 빵의 쟁취인데요. 이 책이 던지는 당시 사회 구조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부터 그가 제시한 대안적인 청사진까지 그 핵심 논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책은 아주 거대한 역설 하나를 꼬집으면서 시작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놀라운 기술적 성취를 이루고 전례 없이 풍요로워졌는데 대체 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정말 뼈 때리는 질문 아닌가요? 크로포트킨의 이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말하는 인류의 막대한 유산이 뭔지 살펴봐야 합니다. 파트 1, 풍요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현대의 부, 이게 과연 뛰어난 개인 몇 명이 잘나서 만들어진 걸까요? 크로포트킨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철도 1마일, 토지 1에이커,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들까지 이 모든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고통스러운 노동이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말 그대로 거대한 집단적 성취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부가 이렇게 모두가 함께 만든 거라면 대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부를 독점하게 된 걸까요? 파트 2, 부의 기원으로 넘어가 봅니다. 크로포트킨은 자본주의에서 부가 축적되는 과정을 아주 기계적으로 분해해서 보여줍니다.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절박하게 굶주리는 빈곤층을 찾습니다. 둘째, 그들이 실제로 만들어낸 가치의 아주 극히 일부만 임금으로 떼어줍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착취해서 모은 자본을 투기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뻥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부라는 건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빈곤과 절박함을 쥐어짜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아주 차가운 분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책에 나오는 중세, 봉건, 영주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영주가 그냥 텅 빈 땅만 덩그러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일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뼈 빠지게 농사를 짓고 수확물의 일부를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취약한 농민들이 그 땅에 있어야만 비로소 경제적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구두장이의 예시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돈을 열심히 저축하는 구두장이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현실은 슬프게도 그렇지 않죠. 진짜 부는 굶주리는 견습공들을 데려다가 아주 헐값에 고용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쥐어짤 때 비로소 쌓이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근검 절약이 억만장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가난을 지렛대 삼는 것. 그것이 거대한 부를 만드는 진짜 엔진이라는 게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짚어봤으니 이제 이 책이 제안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청사진으로 넘어가 보죠. 파트 3, 인류를 위한 비전, 안락할 권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크로포트킨은 노동자들이 흔히 외치는 일할 권리를 엄청나게 예리하게 꼬집어요. 일할 권리를 달라고 투쟁하는 건 결국 나를 고용해줄 새로운 보스를 찾는 임금 노예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안락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인류가 다 함께 만든 노동의 결과물을 모두가 온전히 공유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이 경제적 대안의 바탕에는 아주 명쾌하고도 아름다운 문장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필요로 하고 자신아 힘껏 일했다. 소수의 계급이 부를 독점하는 지금의 구조를 그야말로 정면에서 부정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그렇다면 이 논리가 현실에서는 어떤 정치적 틀로 완성될까요? 파트 4, 국가 없는 삶,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로포트킨이 말하는 아나키스트 공산주의란 한마디로 정부나 국가 같은 강압적인 통제기구가 아예 없는 체제입니다.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합의만으로 굴러가는 거죠. 국가가 모든 자원을 통제하는 국가사회주의와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분권화된 협력에만 의존하거든요. 듣다 보면 에이, 그거 너무 허무맹랑한 유토피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에서는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책을 빌리는 공공도서관, 돈 안 내고 건너는 다리, 자유롭게 산책하는 공원,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을 구하는 해상 구조대까지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필요한 만큼 취한다는 이 공산주의적 원칙에 따라 매일 성공적으로 사회를 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럼 지금의 이 시스템에서 크로포트킨이 꿈꾸는 세상으로 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아주 급진적인 조치를 제안합니다. 파트 5, 사회의 전면적 재구성, 수용의 메커니즘입니다. 부자들의 부는 빈자들의 빈곤에서 비롯된다. 앞서 본 내용이죠. 크로포트킨은 사회의 모든 부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아주 꽉 물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부자들의 재산을 그냥 찔끔찔끔 뺏어오는 소심한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사회의 소유 구조 자체를 통째로 초기화하는 아주 전면적이고 완전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장만 사회 공동의 소유로 돌리고 농지는 지주한테, 돈은 은행한테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책에서는 이런 어설픈 반쪽짜리 조치가 경제를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붕괴시킬 거라고 경고합니다. 경제라는 건 너무나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체라서 어설픈 타협은 그야말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움직임을 위해서는 사회가 뒤집어지는 즉시 딱 4가지 필수적인 것들을 사회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식량, 주거지, 의복, 그리고 공장과 기계입니다. 당장 내일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내 노동력을 억지로 헐값에 팔아야만 하는 상황, 그 비극적인 고리를 제일 먼저 싹둑 끊어내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과거의 혁명들은 이런 수용에 실패했을까요? 크로포트킨의 날카로운 분석을 들어보시죠. 파트 6,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기, 빵이 먼저다입니다. 과거의 뼈아픈 역사들을 쭉 되짚어보면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반복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거리의 대중들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지도자들은 의회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했죠. 1871년 파리 코뮌 때는 어땠나요? 바리케이드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빵이 주어지지 않아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느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걸 뒷전으로 미룬 결과죠. 크로포트킨은 혁명가들이 관료가 되어버리는 현상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당장의 일거리도 먹을 것도 없이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위원회에 모여 앉아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지 끝없는 말장난만 하고 있다는 거죠. 민중의 고통은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혁명에 필요한 것은 빵이다. 우리는 대담하게도 모든 사람이 빵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거창한 정치적 논쟁이나 이데올로기는 다 집어치우라는 뜻입니다. 사회를 어떻게 바꾸던 간에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 과제는 사람들의 매일의 빵, 즉 기본적인 생존부터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정말 강력한 외침이죠. 그럼 행동 지침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혼란의 시기에 시민들이 자치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든 식량과 자원을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배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구조를 재조직하든 말든 하자는 게 크로포트킨이 제안하는 유일한 현실적 해결책입니다. 자, 크로포트킨의 이 급진적인 이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자유로운 합의와 자원의 공동 소유만으로 굴러가는 이 탈중앙화된 비전이 수많은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오늘날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도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 사회에서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권위는 어쩔 수 없이 영원히 안고 가야 할 숙명인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